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양산에서 학생 확진자와 접촉자가 나온 이후 양산 지역 30개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원격 수업 전환과 등교 번복이 하루 사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코로나 시국 경남교육의 컨트롤타워 공백에 아쉬움이 보입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양산 지역 학부모들에게 지난 한 주는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생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나왔지만 3일간의 원격 수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등교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0개 학교 40여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겪은 일입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워킹맘이라서 제 미래 애들한테 그렇게 단둘이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루 전도 아니고 그날 뭐 오후도 아니고 밤 8시 넘어서 갑자기 학교를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화살은 최일성 교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원격 수업을 알리고 수업 자료를 만든 것도 헛수고 이튿날 핸드폰으로 전해진 등교 안내 문자는 기운을 빼놓습니다. 퇴근 이후에 다시 등교 수업을 하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일일이 학생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그동안 또 원격 수업 준비했던 선생님들 노고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고 급식도 문제거든요. 논란은 지난 9일 양산에서 확진 학생과 접촉자가 나오면서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퇴근한 각 학교에 공문으로 등교 중지를 알렸고 접촉 학생들이 음성으로 나온 10일엔 퇴근한 학교에 문자로 등교를 알렸습니다. 하루 만에 번복. 교사들이 부랴부랴 학부모에게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학교도 학부모도 모두 혼란에 빠진 겁니다. 애들 보내긴 보내줘요. 갔더니 애들이 7명인가 왔다더라고요. 가서 신청을 다 했대요. 갑자기 막 학교 오라고 하니까 저도 막 화가 나고 뭐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방학은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더만 3일 쉰다 했으면 그냥 쉬고 월요일날 갔으면 되는데 굳이 하루 더 가가지고 무슨 이득 볼 거라고. 애들은 밤늦게까지 다시 연락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오롯이 담임 선생님들이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로 간의 인지도가 그렇게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려야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때 그 새벽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행위들이 조금 성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있다고 봐집니다. 때문에 10일 30개 학교의 원격 수업 진행에도 교육부의 경남 지역 등교 수업 전환 수치는 3곳. 등교 수업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원래는 등교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한 걸 말하는 겁니다. 11일은 경남 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중학교 2곳, 충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자주 바뀌는 건 이해를 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마다 이렇게 우왕좌왕 기본적인 룰도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학부모님들이나 스님들이 대비된 어떤 매뉴얼이 없었다고 봐야죠. 이런 지금 상황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보여준 경남 교육계 행정에 학부모의 불안과 학교의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통도사 인근 평산마을에 사저 부지 매입까지 마치면서 마을 주민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작은 마을에 벌써부터 많은 방문객이 붐비면서 크고 작은 불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인근입니다. 마을을 진입하는 길목마다 외부 차량의 마을 안길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지인들의 발길이 늘자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왔다가 돌리 가기도 힘들고 학교 빼놓고 돌아서 보고 가라고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써붙이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더 나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마을 안길. 심지어 대통령 사저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마을 안길로 차들이 들어오면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사주하고 내비를 잘못 찍고 마당에서 차 불리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이지. 40여 가구 100명 남짓 거주하는 작은 마을 여건상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양산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 없고 차량 몰림 현상이 심각하지 않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시간 안에 100대가 오고 1시간 안에 뭐 200대가 오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왔다 가시는 것 같아요. 안에 사시는 분은 차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하는 불편은 있는데 주차장까지는 아직. 전문가들은 마을 인근의 관광지화에 대비해 지금부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나중에 또 시간에 임박해서 하다 보면 토지의 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수요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되어질 수 있거든요. 문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선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평산마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유명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원도심 곳곳에선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김해 봉황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이 정작 일부 주민의 재산권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민원 25에서 짚어봤습니다. 김해 봉황동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박영애 씨는 한 달 전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푸른 녹지가 사라지고 건물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박 씨는 녹지보다 주택지대가 1m가량 낮아 건물이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고 창문을 열면 파란 녹색이 눈에 보이니까 이 마음 자체도 엄청 좋아져요. 그럼 여기 건물이 탁 들어서가 막 기쁘면 뭐 완전 답답한 마음밖에 안 드는 거지. 그래 이 좋은 걸 갖다가 없앤다니까. 작은 규모지만 10년 넘게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된 녹지, 척초원에 건물을 세우겠다고 나선 건 김해 씨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치즈와 요구르트 가공 체험장, 회현 연가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장이자 공동체 사랑방으로 운영될 봉황예술극장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회연연가는 이곳 척초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없었고 김해시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와 같이 피해를 호소하는 집들은 10여 가구. 주민들은 김해시가 소통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체험장과 극장 등이 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몰리면 거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척초원을 그대로 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물과 집 사이에 안전이나 방법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주차장을 사실상 혜택을 준다 하는데 저녁 9시에 마치게 되면 주민들은 사실상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게 되거든요. 앞에 트여있던 상태에서 뭔가 막히니까 재산상의 피해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없고. 김해시는 시 소유 부지 중 적합한 곳이 일반 주거 지역인 척초원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과 의견차를 조율하기 위해 이미 5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쳤다며 충분한 소통의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향후 주민들에게 일자리 등 다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1조 건이나 조망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의 건물과 최대한 저희들이 4m에서 8m 정도 이격을 해서 협의점을 찾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어떤 주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긴밀한 협의와 소통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마산만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영이나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모습은 사라졌고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이 됐었는데요. 죽어있는 바다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난해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허성무 창원시장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우렁찬 구호 소리와 함께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조금 물이 차갑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된 듯 바다를 헤엄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10명의 시민이 함께 마산 앞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이 마산만에서 수영하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집 근처이긴 하지만 한 번도 안 와본 장소인데 그래도 이 깨끗해진 마산만에 한번 열심히 들어가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한때 청정해역으로 마산의 자랑이었던 마산만. 마산만은 70년대부터 마산이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해수욕은 물론 낚시조차 하기 힘든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마산만에서 볼 수 없었던 건강한 연안 생태계의 상징인 잘피가 돌아왔습니다. 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맑은 마산만을 만들어서 반드시 수영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수영대회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맑은 마산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산만까지. 해맑은 마산말 부활 프로젝트가 수질 개선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태화강의 기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의심 환자 이송과 방역 업무 등 코로나19로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였던 소방서에 음악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창원시립합창단이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이 소식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훈련이 한창입니다.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더니 소방차의 호스를 연결하고 연신 물줄기를 쏩니다. 화재 등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소방대원들. 요즘은 의심 환자 이송과 방역 업무 등 코로나19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창원시립합창단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소방대원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음악으로 좀 힘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코로나19에서 가장 수고하신 소방대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를 예술 형태로 변형한 콘서트에서 상록수와 부부 등을 부른 합창뿐만 아니라 트럼펫 연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가슴을 울리는 음악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저희 현장 대원들이 이제 힐링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느끼면서 좀 더 좋은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합창단은 창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19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연을 진행하고 24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덕분에 콘서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야시대 대표 고분군인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다라국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합천군은 옥전 고분군의 발굴 조사 결과 나무 덧널 무덤 14기와 돌 덧널 무덤 4기 등 총 18기의 무덤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호 덧널 무덤에서 금귀걸이 1쌍, 고리자루 큰 칼과 큰 칼 6점, 말가춤, 무기류, 토기류 등의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합천군은 큰 칼 6점과 투구, 비늘 갑옷 등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이 무덤의 주인이 다라국 장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옥전 고분군은 고대 합천에 존재했던 가야 다라국 최고 지배층이 묻혀있는 공동묘역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경남도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랑 상품권 235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합니다. 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6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235억 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행사는 상품권 역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 사용할 수 있고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이 분식 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받은 17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 2부는 대우조선이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 이익금 5억여 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도에 3,08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은 그 요건이 모자랐다며 임원들이 받은 성과금 5억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함께 진행된 대우조선 전직 임원 30여 명에게 지급된 12억 원 규모 성과급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3,084억 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1,37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2일까지 순환버스 2대를 버스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예정이었지만 해당 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공장을 폐쇄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성군은 버스 제작업체에 군의 상황을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8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경남 지역 164개 고등학교와 16개 학원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자 3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이번 시험은 애초 지난 4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늦춰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